혹시 지금 서울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정말 귀가 번쩍 뜨일 만한 소식입니다. 서울시의 주거비 지원 정책이 올해 확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더 좋아졌는지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한마디, 혹시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이 지원을 받으신 한 30대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월세 부담이 너무 커서 진짜 서울 떠날 생각까지 했는데 이 지원 덕분에 남기로 결심했어요. 아, 정말 서울의 비싼 집값, 이게 우리 모두의 현실이잖아요. 네, 바로 이 문제죠. 아이가 태어난 기쁨도 잠시, 정말 숨막히게 오르는 집값과 월세는 젊은 부부들한테는 뭐랄까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탈서울을 고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런 고민에 대한 해답을 내놨습니다. 바로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인데요. 이름이 좀 길고 어렵죠? 괜찮아요. 쉽게 말해서 아이 낳은 무주택 가구의 집 걱정을 서울시가 좀 덜어주겠다 이겁니다. 그럼 이 제도가 정확히 뭘 하려는 거냐? 딱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서울에 사는 무주택 부모님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돕고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양육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정말 필요한 정책 아닌가요? 자, 그래서 제일 궁금한 거, 돈이죠, 돈. 얼마를 주느냐? 바로 매달 30만 원입니다. 근데 이 30만 원이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에요. 서울이랑 경기도의 평균 집값 차이를 계산해서 딱 그만큼을 지원해주는 아주 현실적인 금액인 거죠. 이 지원은 기본적으로 2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30만 원씩 24개월 계산해보면 총 720만 원. 와, 이거 정말 든든하지 않나요? 전세 대출 이자나 월세 부담을 확 덜어줄 수 있는 정말 무시 못할 금액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지원받는 동안 둘째나 셋째를 또 낳으시면요. 지원 기간이 연장돼서 최대 4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다자녀 가구에는 정말 더 큰 힘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 제도의 기본 내용이었는데요. 지금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올해부터 이 좋은 제도가 훨씬 더 좋아졌거든요. 과연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보셔야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거예요. 지원받을 수 있는 집의 기준이 확 올라갔습니다. 예전에는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집만 됐는데 이제는 5억 원 이하까지 대폭 확대됐어요. 월세 기준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서울 집값 생각하면 이건 정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편해진 점, 바로 신청 기간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딱 정해진 몇 달 동안만 신청할 수 있어서 아차 하면 놓치기 일쑤였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1년 내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훨씬 유연해진 거죠. 자, 이렇게 혜택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 다들 드시죠? 지금부터 지원 자격을 하나하나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딱 이 네 가지 조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부모님 두 분 다 집이 없어야 하고요. 둘째,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1년 안에 아이가 태어났어야 합니다. 셋째, 소득 기준이 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데 이게 생각보다 꽤 폭넓은 기준이에요. 마지막으로 아까 봤던 새로운 집 기준, 전세 5억이나 월세 229만 원 이하인 집에 살고 계시면 됩니다. 반면에 아쉽지만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꼭 미리 확인하셔야 해요. LH 행복주택 같은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계시거나 이미 정부나 서울시에서 주택대출 이자 지원 같은 다른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조건이 딱 맞는다? 그럼 이제 신청해야겠죠? 아, 이것도 서류 복잡한 거 아니야? 걱정되시죠? 전혀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니까 걱정 마시고 따라오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탄생료가 몽땅정보통이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신청 버튼만 누르면 돼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자격이 되는지 심사를 하고 결과를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대상자로 선정되면 내가 먼저 낸 월세나 대출이자 영수증을 제출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건 돈을 미리 주고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쓴 돈을 나중에 돌려받는 사후정산 방식이거든요. 이 점만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서울시의 출산 가구 주거비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2년에 720만 원. 이 돈은요, 단순히 한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출생 시대에 아이 낳아 키우는 일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 되게 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인 거죠.
과연 이런 정책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젊은 부부들이 서울을 떠나지 않고 더 많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그런 서울을 만드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을까요?